자,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내용을 몇 가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의 성질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자석의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줄여서 자성. 자성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그 N극과 S극끼리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 같은 극끼리 끌어당기는 청력이 존재를 하죠. 이런 자성을 우리는 인력과 청력을 나타내는 어떤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질에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입하게 됐냐? 자기력선을 도입하게 됐어요. 이 자기력선을 통해서 자성이 작용하는 어떤 방향과, 즉 자석의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 자기력선은 이 주변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현재 이 자기력선을 통해 가지고 화살표의 방향을 우리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지점에서 접선의 방향이 우리가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기력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힘이 얼만큼 세게 작용하느냐 약하게 작용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는 B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우리가 특정한 지역, 자, 이 A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A 지역에 특정한 단면적에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이 굉장히 많이 있죠. A 같은 경우는. 자, 근데 똑같은 면적의 B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적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그 근처에는 힘이 좀 세게 느껴지고 또 좀 먼 근처에는 힘이 약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자기력선을 통해 단면적에 지나가는 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지역은 자기력이 좀 세게 미치는 공간이구나. 그래서 자기장이 센 지역, 좀 약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좀 밀한 곳, 밀하다, 밀집되어 있다, 좀 모여 있는 이런 곳이 자기장이 세고 소하다, 이제 뭐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이런 곳을 우리는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옛날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있었어요. 자, 이 웨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 전기 현상. 그때 당시에 이 웨르스테드는 이 전기 현상이 그때 당시 최첨단 과학이었어요. 그 최첨단 과학을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 도선에 전류를 흘려봤더니 주변에 나침반이 움직이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전류가 흐르는데 주변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더라. 그 자석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전류와 자기 현상이 비슷하지만 전혀 연결되는 고리가 없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통해서 전류가 자기 현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학교 때 또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원형 도선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란색의 자기력 선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이 원 중심에는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감긴 것을 우리는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 그 특정한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감싸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기력선이 형성되는 전자석의 원리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류가 자기 현상을 만든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그러면 자석 현상이 전기 현상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코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십 번도 아닌 수백 번도 아닌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알게 되었죠. 그걸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의 기본적인 실험 과정들이 바로 요 모양이에요. 지금 얘는 검유계, 전류를 검사하는 장치. 자,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로예요. 그리고 이 도선을 여러 번 많이 감겨 있는 코일이 있고요. 그 안에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검유계에서 눈금이 측정됐다, 즉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실험 과정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올 때 천천히. 어때? 한 번은 전류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플러스로 흐르죠. 마이너스 플러스. 자, 빠르게 갑니다. 어때요? 차이 없는데. 차이 없어요? 다시 그러면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빠르게. 시험 이것만 끝났겠어? 아니요, 반대. 자석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석 두 개를 이용해볼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자기력 선에 N극에서 나와서 S극 바로 들어가 버려서 이 주변에 상쇄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돌려요. 아까처럼 천천히 가볼게요. 네. 천천히. 우와. 어떤 차이예요? 더 세요. 천천히. 어때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자석이 세지니까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자, 내려왔다. 빠르게. 뭐 이것만 해? 저희가 5개요. 안 들어가. 500까지 가고. 이걸로 뒤집어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 네, 그거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실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자, 4개예요 이번에. 500까지 가요. 천천히. 오, 500까지 가겠다. 빠르게 움직여. 오, 500까지 갔다. 자,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아까 이제 질문이 나왔어.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번에 S극이죠. S극이 다가갈 때, 응? 아, 반대다. 들어갈 때, 방향이 반대.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규칙성이 있죠, 뭔가. 네. 이 규칙성 뭔가 설명하고 싶어지죠, 점점. 네. 그건 아니에요. 자, 다시 2개 내려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이거 빨간색을 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우리는 뭘 했냐? 전기를 만들었어요. 자, 방금 본 실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규칙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 패러데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뭐 할 때? 자, 변할 때. 중요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변할 때 흐르더라. 그럴 때 전류가 유도되더라.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또 용어를 약속하고 갑니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유도 기전력,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기전력, 즉 전압이다. 우리가 중학교 때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흐를 때 또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저항의 관계식에 의해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흐르더라.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과 같이 유도 기전력이 크게 만들어져야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른다 또는 많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바로 유도 전류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용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실험했던 내용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특성들은 우리가 보기에서 경리은 디귿 형태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자석을 코일 안에 넣을 때와 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됐죠? 넣을 때 특정한 플러스 방향을 가리켰다며 나올 때는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석을 극을 바꾸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자, N극이 다가갈 때는 아까 그림상에 우리 실험 영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처음에 흘렀지만 S극이 다가갈 때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흘렀던 게 확인이 됐죠. 역시 반대가 되는 상황.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 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 두 가지 상황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자석을 정지시키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코일 안에 자석을 잠시 멈췄을 때는 전류의 눈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할 때만 움직였어요? 움직일 때만 흘렀죠. 그래서 3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자석을 움직이는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 빠를수록. 우리가 빠르게 흘렀더니 처음에는 눈금이 100을 가리켰는데 좀 빠르게 했더니 200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네 가지 경우가 바로 자석을 움직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N극이 다가올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다가올 때, S극이 멀어질 때. 이때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직접 찾는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저 1학년 때는 이 렌츠의 법칙은 하지 않겠어요. 이건 언제 한다? 2학년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츠의 법칙의 특징을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설명을 하느냐. 만약에 어떤 측정한 결과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유계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상황처럼 넣을 때와 뺄 때 또는 극을 바꿀 때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N극이 다가올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럼 N극이 멀어질 때는 반대 방향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S극이 다가오고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이렇게 반대가 흐르겠구나. 그러면 전류가 이제 S극이 이렇게 다가올 때 왼쪽이 흘렀으면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흐르겠구나. 반대가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우리가 실험했던 것과 같이 어떨 때는 눈금이 100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200을 가리키고 어떨 때는 400을 가리켰던 이런 상황들을 어떤 특징을 어떤 상황이 어떤 양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정리한 게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실험은 안 했지만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자, 실험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코일을 100번 감았을 때 이런 눈금이 0에서 자, 예를 들어서 2를 가리켰다라고 해볼게요. 2를 가리켰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200번 감은 즉 2배의 코일을 감았더니 전류의 눈금이 이렇게 4를 가리켰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다는 실험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 봤다면 코일이 감으면 감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 커서 유도 전류가 크게 흘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코일이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 역시 비례합니다. 얘가 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어려운 말을 제가 좀 2학년 때 배우는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유도 기전력은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요. 넘버 수죠. 수. 무슨 수? 코일의 가문수가 100번일 때보다 200번, 2배가 크면 유도 기전력도 2배가 크고 그로 인해서 유도 전류도 2배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식이지만 일단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 나왔죠? 이거 뭐야? 뭔가 단면적에 쑥 지나가는 느낌이죠. 그런 기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고 한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 두 문장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빌려와서 조금 익히면 수월하게 좀 기억할 수가 있어서 이 문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속은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 무슨 뜻이냐면 그 총 면적에 주어진 어떤 총 면적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 지나가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자속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면 우리가 자기장의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 식을 좀 변형해서요. B는 자기장이죠. B는 자 S가 넘어가겠죠. 단면적을 나눠요. 뭐에? 총 자기력선 수에 자속, 다른 말로 자기선속이라도 표현해요. 자기선속을 줄여서 자속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자, 얘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 면적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1에 대한 기준에 의한 분모 1값에 대한 분자값의 비교를 얘기하죠. 자기장의 정의가 나왔네요. 면적을 나눈다는 얘기는 1m 제곱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 이거를 자기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변형을 하면요. n에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여기 n 이거 뭐죠? 코일이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코일의 감은수에 유도기전력 비례하고 유도전류 크게 흐르게 한다. 자속의 땡땡땡 변화량에 비례한다. 자, 근데 자속은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지만 요거는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뭐예요? B는 뭐죠? 자기장. 근데 델타는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기장이 있는 거하고 다르게 변화가 있어야지만 유도전류가 크게 생긴다. 그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자, 요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얘가 코일이에요. 그리고 코일을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극이 주어져 있고요. N극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자기력 선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코일 주변에 자석이 좀 멀리 있을 때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자석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코일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돼요, 여러분? 5개가 되죠. 자, 1개에서 5개로 4개나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4개가 변하는 상황에 뭐가 된다? 가리키는 눈금이 2의 전류가 흘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자석을 겹쳐가지고 센 자석을 만든 경우가 있었죠. 실험의 영상 기억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석을 붙이게 되면 자기력선 하나가 갖고 있는 자기력선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5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자석도 5개 그대로가 되겠죠. 그럼 이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 2개의 자석이 겹쳤어요. 센 자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 코일의 단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예요? 2개가 되겠죠. 즉 일정한 단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2개였는데 자석이 다시 그 코일 근처로 다가왔을 때는 10개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럼 변화량이 얼마야? 8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위에는 2의 눈금을 가리켰지만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2배로 했더니 똑같은 빠르기로 이동을 시켰을 때 4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센 자석을 이용했을 때 전류의 눈금이 2배가 되는 상황은 바로 변화량이 2배가 되기 때문이다. 얘는 8이 변했죠. 얘는 4만 변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얼만큼 변했다? 8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이 자기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움직일 때 변하는데 오히려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변화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면적은 코일의 단면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면적의 변화는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요. 자기장의 변화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델타 T의 의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T는 자, 얘가 지금 하나의 자석을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천천히 내려갈 때, 즉 이 내려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2초가 내려가는데 눈금 2를 가리켰어요. 근데 얘를 1초 만에 다시 얘기해서 더 빠르게 이렇게 내렸을 때는 눈금이 이렇게 4를 가리키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이 자기장이 4만큼 변할 때 2초만큼 변한 거와 그 다음에 1초만큼 변한 거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2배가 더 크더라. 수학적으로 걸린 시간에 반비례하더라.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서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델타 T는
시간이 작게 걸릴수록 뭐가 이 변화가 작게 걸릴수록 다시 얘기해서 빠르게 움직일수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장이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이 짧게 걸리는 변화가 오히려 이 전체 값에 비례하더라. 이 지금 검은색 동그라미와 네모, 검은색 네모가 서로 수학적으로 비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네모 박스가 바로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비례한다. 요 값이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더라.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이 문장이 그냥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식을 통해서 또 아까와 같이 그림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의 자석을 사용할 때와 두 개의 자석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2초 만에 내려올 때, 그 다음에 1초 만에 내려올 때, 이런 것들을 양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우리는 문장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전작 유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 마이너스는 도대체 뭐냐? 요 마이너스는 사실 렌츠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은 자 2학년 때 설명할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네 가지 경우가 자석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이 경우를 우리는 유도 전류가 흐를 때 뭔가 방해하는 방향, 무슨 방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마이너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얘는 뭔가 방향성을 의미하죠.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우리가 과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표현할 때 우리가 활용해서 썼죠. 이 전자기 유도에서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방해한다라는 그냥 플러스 쓰기에는 뭔가 플러스는 좀 약간 뭐랄까 긍정적인 이런 의미고 마이너스는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의미를 빌려서 우리는 방해한다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2학년 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요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뭘 해야 된다? 이 문장의 의미들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패러데이가 수만 번의 실험을 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규칙성을 설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을 크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코일을 많이 감는다. 센 자석을 사용한다. 빠르게 움직인다. 여러분 센 자석 근데 큰 자석 맞아요? 자석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세지는 않습니다. 네오듐 자석 같은 경우 엄청 작지만 엄청 큰 자기장을 갖고 있는 즉 자기력이 엄청 센 자석들도 있어요. 그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석의 성질이 세다라고 표현하지 크다라고 표현 큰 자석 이렇게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 원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런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이제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요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석을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N극 접고 회전을 시켜봤어요. 회전을 시키면 이 코일의 단면적의 입장에서는 N극이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효과죠. 멀어지는 효과. 그리고 얘가 또 한 바퀴 돌아서 S극이 점점 어떻게 되고 S극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회전을 하게 되면 S극이 멀어지고 N극이 다가오고 또 S극이 멀어지고 N극이 다가오고 N극이 멀어지고 S극이 다가오고 이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우리는 전류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회전하는 거는 옛날 아주 오랜 조상들이 이 자연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물레방아, 물이 흐르면서 뱅글뱅글 돌게 할 수 있죠. 또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 뱅글뱅글 돌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석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계속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발전이라는 걸 하죠. 발전. 자,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약 뭐 한 시기적으로 보면 200년 전에 발견한 이 법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과 안쪽에 회전하는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자는 자, 코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자석이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만 회전을 하면 되죠. 자석이 우리가 회전하는 경우를 봤지만 코일이 여러분 회전을 하거나 또는 코일이 자석 근처로 다가가거나 이러면 상대적인 운동으로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전자는 프로펠러 모형의 대형 터빈. 자,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 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뭐다? 발전기다. 터빈을 회전시키면 터빈에 연결된 자석이 코일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자석과 코일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 자, 이렇게 발전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돌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이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핵 발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돌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의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약 60% 차지하는 게 화력 발전이고요. 30% 조금 넘는 게 핵 발전, 나머지가 10%도 안 되는 게 수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력 발전, 화석 연료, 그걸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화학 에너지를 태워요. 태우면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죠. 열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통해서 액체인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요. 상태 변화를 시키죠. 그 수증기는 이 열을 받게 되면 또 굉장한 압력이 형성되고 그 압력이 좀 약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터빈을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 운동 에너지가 자석과 코일 그 둘 중에 하나를 회전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자, 수력 발전, 물을 가둬요. 물을 높은 곳에 가둬요. 그러면 물은 낮은 곳을 흘러가려는 잠재 능력이 있죠. 잠재적이다. 포텐셜 에너지. 그걸 우리는 흔히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과거에는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 표현하고요. 그럼 물이 움직이게 되겠네요. 움직이면서 또 터빈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돌아가는 에너지가 생기고 운동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형성되는 과정. 자, 핵발전. 우라늄과 같은 원자 핵을 저속의 중성자와 충돌시키면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면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게 돼요. 그 줄어든 질량이 열로 발생하고 그 열을 통해서 물을 증발시키고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과정. 자, 핵발전은 핵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핵 에너지가 분열을 일으키는 동안에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역시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풍력 발전 한번 볼까요? 풍력 발전. 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불어요. 바람 부는 게 공기 입자들의 움직임이죠. 결국은 그냥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들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거다.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 코일을 움직이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그림과 같이 2번 막대자석 S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때 저항은 R을 통과하는 유도 전류의 방이 ARB인지 BRA인지 쓰시오. 이 문제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정. 이 문제를 완전 지우는 게 아니라 좀 문제를 수정할게요. ARB입니다. 네, 이유는 나중에 2학년 때 렌츠의 법칙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ARB의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그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 S극을 멀리 하거나 또는 극을 바꿔서 하면 전류의 방향은 BRA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렇게 직접 찾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더 세게 하는 방법. 유도
기전력은 자, 이 식을 기억해두면 식 계산하지는 않지만 식을 기억해두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얘 N 뭐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변화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센 자석이 사용할수록 변화량이 많겠죠. 델타 T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래서 센 자석 이용한다. 감은 수를 증가시킨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천천히 움직이면 유도 전류는 작게 흐르겠죠. 자석의 극을 바꾸면 방향만 바뀌지 세게 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4번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자, 이런 OX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정확한 어떤 문장을 이해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내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자, 얘는 이번에 뭐예요? 코일이 회전한대요. 자기장 속에라는 얘기는 자석이 옆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석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자석이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 생기지만 상대적으로 코일이 움직이거나 또 코일이 회전할 때도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2번 발전기에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자기장 변하네. 여기까지 맞네. 그럼 전자기 유도겠네? 근데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 여러분 이 일정한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류예요. 직류. 다이렉트 큐런트에서 DC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전류의 크기의 시간에 따른 전류의 크기를 본다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일 때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게 쭉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발전기 생각해봐요. 자석이 N극이 다가오고 S극이 멀어지는 상황이 반복해요. 또 S극이 다가오고 S극이 멀어지는 걸 반복해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어요? 전류의 방향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자, 전류의 크기와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면 전류가 점점 커졌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또 점점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극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반대 방향으로 점점 커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형태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런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교류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Alternative Current에서 AC 이렇게 얘기하죠.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발전기에서는 N극과 S극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거 수학을 뭐라고 해요? 이런 수학을 삼각함수라고 하죠. 지금 대표적인 이 사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삼각함수 왜 배우겠어요? 자연 현상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 현상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결론 2번은 O야 X야. 일정한 전류니까 틀리다. 자, 3번 전자기 유도 현상 이후에 전기에너지 생산한다. 자, 옳은 설명이고요. 5번 갑니다. 발전기에 대한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발전소의 발전기는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이 연결되어 있고 터빈 발전기 바깥쪽 고정되어 있는 코일이 있어요. 안쪽에 쭉 회전하는 코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펠러 모양의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 자석이 코일을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함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각 발전과 관계 있는 것끼리 옳은 것은 핵하면 뭐 핵반응, 화력, 화석 연료, 디귿, 수력, 물, 포텐셜 에너지, 리가. 그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규칙성을 확인하고 그 규칙성을 통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또 크기가 변할 때는 어떤 상황이 적용이 되느냐, 그걸 통해서 발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의 전환 과정까지 그리고 형성평가 문제 푸는 과정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